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지당 혜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 주제는요. 네. 점점 라디오라고 음. 요번에 저희가 새로 기획을 했어요. 네네. 실제로 사연을 받아서 선생님께 그 사연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시고 여쭤보는 시간인데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읽어주세요. 네, 제목이 조금 남다릅니다. 네. 사랑꾼인 척하는 남편, 음. 취미가 축구라더니 요 사연인데요. 안녕하세요. 임신 5개월째 되고 있는 예비맘입니다. 저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는 2년이 지났습니다. 네.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. 어떻게 사람이 연애 때부터 한결같이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이쁘다고 해주고 여자, 연락, 술, 게임 이런 부분에서는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. 주변에 여자라면 엄마랑 누나들밖에 없었고 연애 때부터 여자의 여자도 생각이 안 나도록 신경 안 쓰게 잘 해주던 그런 고마운 사람입니다. 이 한결같은 부분이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죠. 그럴 수 있죠. 네네. 근데 이런 사랑꾼 남편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축구회라는 동아리 모임이었습니다. 취미가 축구여서 워낙 축구도 좋아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조기축구 모임이 있었는데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나가서 늦어도 오후 2-3시 전에는 들어오는 건전한 모임이길래 딱히 신경 쓸 부분이 없어서 그 사람의 취미를 존중해줬죠.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 축구를 하러 나간다길래 근데 보통 축구를 할 때 비가 오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. 유독 그날은 계속 나가야 된다 하더라고요. 자기도 비 오는데 무슨 축구냐면 이 사람들 미친 것 같다고 동호회 사람들 험담까지 하면서 말이죠. 그렇게 하는 액션이 상당히 리얼해서 무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.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배 나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몰래 따라가 봤는데 웬 이쁘장한 어린 여자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. 그것도 저랑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말이죠. 보면 볼수록 더 가관이고 연애 참견 TV 같은 곳에서 나올 썰들과 광경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손이랑 심장이 너무 떨리더군요. 근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. 사람이 충격이 너무 크면 모든 신경들이 정지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떨던 손과 심장이 금세 차분해지고 헛웃음만 나왔어요. 그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사진이랑 영상을 몇 개 찍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 배에다가 얼굴을 들이밀며 임신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베이비 거리면서 옆에서 사랑꾼인 척 하는 게 너무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요. 정말 토가 나온다면 그 사람 얼굴에다가 해버리고 싶습니다. 맞지. 네, 이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뱃속에 아이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이 꼬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택은 제 몫이지만 우울해서 선생님께 조언이라도 구해봅니다.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래요. 사연입니다. 그죠? 체면을 차리려고 하면은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싶지만은 정말 이게 진짜 내 가족의 일이고 또 가깝다면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쓰레기죠, 사실은. 그렇죠. 이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가증스러운 건데 물론 이 무속을 찾아오고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그래 참아라. 그러면 된다. 언제 되면 된다. 이런 얘기를 저희 해드릴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게 어쨌든 신뢰잖아요. 그죠? 맞아요. 신뢰. 자꾸만 생각나는 거 어떡해. 그러면 그냥 아기가 생기기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을 봤다면 용서라는 거를 한 번쯤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그 아기를 뱃속에 품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영원히 상처가 지워지진 않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네. 그냥 신적인 거 말고 지금 잠깐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당연히 헤어지셔야죠. 그게 맞죠. 더 갈 바에는. 그렇죠. 고쳐지기가 또 힘들 수도 있고 사람을 바꿔 살 수는 없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어쨌든 그 배신감은 돈의 풍파가 있잖아요. 돈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몸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그 배신은 뭐라고 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돈은 벌면 되고 일시는 고치면 되고 근데 그 상처는 아마도
되어지게 난 힘들 거란 생각을 해요. 네, 평생 죽이고 그럴 것 싶은 같아요. 마음이 자꾸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참았다. 그럼 나중에 그 공황장애 생길 수도 있고 우울증을 넘어들어서서 그럼 나중에 정말 극단적인 걸 할 수도 있고 내 뱃속의 아이를 지금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아이까지도 미워질 수도 있다. 이런 생각 때문에 헤어지라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. 무속적인 방법으로는 또 무속적인 견해로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. 자식을 갖는다는 거는 조상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합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삼신에서 받들기 때문에 또 귀한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남자들은 모를 거야. 내 배에 자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왜 떠날 수가 없는 건지 정말 극단적인 지금 내용인데도 왜 이런 사연을 여기까지 보내면서 뭘 또 고민하고 들으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그 아이를 내가 품었을 때는 그 심정은 뭐라고 해야 될까 내 포커스가 내가 주가 아니라 아이가 돼버리거든요.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네. 미안하잖아.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. 근데 조상의 인연이 들어온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한 번의 실수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한 번은 참고 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부재가 있어서는 좀 필요하죠. 힘들거든요, 그게. 네.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한 번쯤 감고자 들어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인생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고락이 없이 그런 과정이 없이 아픔이 없이 만들어지는 가정은 없습니다.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사연의 주인공 여자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참아야 한다라는 걸 알고 진행을 했을 경우에 그럼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요? 그 이야기를요? 네. 해야죠. 얘기를 그것도 하고. 언제?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네. 내가 아기를 낳고 네. 그 아이를 내 뱃속에 있는 것과 밖에서 내가 자라면서 보는 정황이 쌓였을 때랑 또 틀린 거거든요. 가장 행복할 때, 가장 이쁠 때, 시점에. 그 시점에 나 이래 했던 것을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의 숙제가 되겠죠. 평생 짐으로 가든 평생 자책을 하든 네. 그 대가는 또 치러야 되잖아. 그렇죠. 맞지? 네. 근데 이제 그것이 반성이 돼서 좋은 쪽으로 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예.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실제로 이 선생님 말을 듣고 힘을 좀 내셔서 좋은 가정 환경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